MBC. (120여) 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는 비상계단이 재기능을 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해운, 박경국 예비후보에 이어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후보상을 설문조사했더니 새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26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335명, 충주 897명, 제천 470명, 단양 136명, 음성 578명, 괴산 194명, 진천 634명, 증평 342명, 보은 133명, 옥천 280명, 영동 26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6만 4,930명, 누적 사망은 14명 늘어 429명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오늘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 정치인들의 등장에 기존 주자의 경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이해운 전 국회의원이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충북의 대처가 되겠다며 경쟁력에서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맞설 적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지역 활동이 거의 없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충북에서 얼마나 활동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충북 발전에 비전과 능력이 있느냐로 판단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흑묘, 병묘 얘기를 모택동이 했던 것처럼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충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았던 사람이 필요한 건지, 충북을 살리고 일으킬 사람이 필요한 건지.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4선을 한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경기지사에서 충북지사로 방향을 틀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향인 충북에서 요청이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바로 내려가는 데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며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한 당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결정, 당이 필요하는 것을 중시해서 해야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에 이어 김영환 전 장관의 출마설까지 나오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박경국 예비후보가 충북 도민을 무시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충북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전 장관의 경선 참여를 요청한 것도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분을 가서 이쪽 경선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하면 경기도민들은 또 뭐가 됩니까? 경기도민들은 이 충북으로 가니까 저분을 지지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혼선이 온다 이거죠. 김영환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출마를 저울질하는 다른 주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경쟁은 이번 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 대선 때 찍을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들의 푸념 때문에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오는 지방선거도 뻔할 것 같아 시민단체가 정당 공천에 앞서 선수를 치고 나섰습니다. 시민설문을 통해 이런 후보 내놓으라고 공천을 앞둔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번번이 정당은 갈렸지만 내리 선택받은 청주시장은 하나같이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해본 사람이 잘할 거란 믿음이 지금까지는 여느 시군보다 뚜렷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주시민 526명에게 이번엔 어떤 인물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행정관료 출신 선호는 한 자릿수에 그친 데 반해 새 비전을 제시할 인물 선호도가 50%, 절반입니다. 지금껏 안정에 무게를 뒀던 지역 민심이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게 주최 측의 해석입니다. 이제는 청주 시민이 그런 좀 안정적인 이런 것보다 청주시만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을 좀 원하고, 또 미세먼지와 환경 등 분야별 시민 관심도를 개량해 꼭 필요한 선거 이슈를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뽑을 후보가 없다는 푸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후보상을 유권자에게 미리 물어 이런 후보 내놓으라고 각 정당에 먼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공천을 막기 위해 비당원 참여 경선을 선호한다는 설문 결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개혁 공천을 통한 마음 놓고 뽑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각 정당에 제안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공천은 이르면 다음 주 신청 접수를 계기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이 음성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택수 전 부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권 메가시티 구축,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병욱 군수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음성군수 선거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임 전 부시장과 구자평 전 금왕읍장, 이기동 전 충북도 의회 의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서울 통이동과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권영세 부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과 AI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통과 철도 건설과 동부축 고속도로 등 12개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현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입찰 공고를 해 오는 5월 17일에 용역사가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용역이 진행되며 비용과 수송 수요, 편익 등 사전 타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 남부의 화성과 안성, 충북 진천과 청주를 연결하는 78.8km 구간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이 노선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발생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는 5년 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화재 원인과 시작점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는 작지만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개방형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튀고 이내 큰 불덩이가 가연성 외벽을 타고 건물 전체를 덮치면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 산부인과 화재도 마찬가지.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천장 바로 밑에 있던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고 더욱 거세진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10층짜리 건물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한 수도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건데 2017년 제천 화재와 똑같습니다. 축적된 열은 주차장 천장 단열재인 스티로폴, 그거를 축적되면서 그것이 녹아가지고 천장부에서 전면적으로 일제히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가연성 외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벽을 타고 오르며 확산한 것도 소방당국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급했던 순간 생사를 갈랐던 건 방화문이었습니다.
제천 화재 때는 1층에 방화문이 아예 없어 화염을 막아주지 못했고 생존 통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희생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불이 난 산부인과 건물 비상계단입니다. 출입문이 닫혀 있어서 이쪽으로는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들이 1층까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와 열기가 엄청나게 연기가 심한데 그것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출입문에서 차단된 게 가장 인명피해가 안 난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건물 3동 중 1동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키웠던 것으로 보고 국가수와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산부인과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산모와 신생아 52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10여 분 만에 신속히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병원 내부의 CCTV에 그 긴박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모들이 동시에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건물 6층에 있는 산후조리원 입구. 비상계단과 연결된 문을 열고 한 산모가 급히 뛰어들어옵니다. 다른 산모들도 전화통화를 하며 줄지어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잠시 후 산모들은 자신의 아기를 품에 안고 비상계단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건물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들이 있는 신생아실로 뛰어온 겁니다. 점점 연기가 깎아서 못 나올 뻔했어요. 아기는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신생아실 가서 찾아서. 조리원 직원들도 얇은 천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줄줄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합니다. 그 산모님이 아기를 찾으러 오셨고 안 오신 산모님은 이제 저희가 아기 다 데리고 나온 거죠. 같은 시각 병원 4층 건강검진센터. 병원 직원들이 급히 임산부를 비상계단으로 안내합니다. 입과 코를 수건으로 가린 임산부는 병원 직원이 직접 부축하며 계단 쪽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얼마 안 돼 검은 연기가 4층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8층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산모들은 링거를 팔에 꽂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곧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2층에서도 병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자 가족들과 보호자들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이미 검은 연기가 건물 1, 2층을 덮쳤지만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직원들은 지하 1층까지 걸어 내려와 불이 난 반대 방향 통로로 신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불이 난 지 10분 만에 병원 안에 있던 환자 가족과 125명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공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과 보은옥천 영동괴산 지역위원장에 직무대행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어제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보은옥천 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을 지명 의결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보은옥천 영동괴산은 곽상원 변호사가 사퇴하며 지역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헌혈은 백혈병으로 서울의 병원에서 투병 중인 청주의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와 당원들은 청주 성안길에 시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호소하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제천 의림지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의림지 리조트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단독 응모한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모든 항목의 기준점을 넘어 다음 달 투자 협약과 함께 토지 매매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림지 리조트는 현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1,200억 원 이상이 투입돼 300실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 에너지로 만드는 충주 융복합 충전소가 개소했습니다. 충주시 봉방동에 건립된 융복합 충전소는 수소 추출과 생산, 충전, 이송 등 시운전을 거쳐
어제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융복합 충전소는 수소 마더 스테이션으로 충전뿐 아니라 인근 업체나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상업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승용차 기준 1kg당 7,700원입니다.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충북도 내 소염소 농가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무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전업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받아 자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 일제 접종 4주 이내에 항체 검사를 해 소를 기준으로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올해 충북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의 교과 내신 성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학년 40%, 3학년 60%가 반영되고 봉사활동 시간도 5시간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주와 충주 평준화 지역 학교 배정도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를 성적군별로 4군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다만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학생이 가족에 있는 학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충북형 성장형 아웃도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읍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어제 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아웃도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응급구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봉사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고 학생 수준별 맞춤형 응급구조 교육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 해담별이 개관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해담별 과학관은 시간과 에너지, 빛과 소리 등 과학 원리를 놀이시설을 통해 깨우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에 건립됐습니다. 250제곱미터 규모로 3개의 상설 전시관과 과학 프로그램이 진행돼 과학공방, 휴게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한국교통대 산업협력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날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올여름 단양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익스트림 수상 스포츠 대회를 개최합니다. 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공모에서 수상 스포츠의 메카 단양 구경가자가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5억 원씩 모두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남한강을 무대로 수상 자전거, 카약, 철인 3종 경기를 결합한 대회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옥천 유채꽃 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옥천군은 다음 달 유채꽃 축제 개최를 위해 동이면 금암리 금강둔치 8만 3천 제곱미터에 충북 최대 유채꽃 단지를 조성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반지와 주민 안전을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천 동이면 유채꽃 단지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라며 유채꽃 단지를 잘 관리해
내년에는 멋진 축제로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동에 다량 매장된 일라이트 광물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영동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8월에 착공합니다. 영동구는 영동 산업단지 안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 시공자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37곳과 창업 지원실, 일라이트 전시관이 설치돼 벤처 창업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동군에 5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라이트는 중금속 흡착과 항균 효과, 유해물질 탈취 효능이 있는 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성에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입국합니다.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업을 재개해 오는 5월부터 농업협정을 체결한 캄보디아에 노동자 181명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전까지 일손이 급한 농가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며 지난달부터 9개 농가에 28명이 배정됐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